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부자 되는 사람의 죽전부인입니다. 오늘은 중국 양적 완화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비드19 현황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이 168만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사항들을 좀 체크를 해보죠. 자, 인도죠. 13만 9천. 사우디아라비아 7만 2천. 이게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4만 5천. 자, 이걸 왜 체크했냐면 보시면 고온에 취약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코로나는 vanish 없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자, 이 온도를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했죠. 사우디아라비아 몇 도인가요? 41도. 30도 넘죠? 인도도 30도 넘습니다. 31도 이렇습니다. 인도. 아까 인도 보시면 인디아 있죠? 14만 정도 걸렸습니다. 자, 카타르 36도죠. 자, 우리나라 여름 되면 이 정도 온도죠. 이 정도 온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나요? 이 수치를 보고 14만, 7만, 4만 5천. 자, 지금 우리나라 1.1만입니다. 여름이 돼도 코비드19는 바이러스가 열에, 고온에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지금 거리두기 이게 다 풀리면 확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디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폴트를 직면했는데 9번째. 여기는 계속 이런 짓을 하고 있죠. 기술적 디폴트. 뭐냐면 돈 만기 못 갚음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 4월 22일까지 5억 300만 달러를 채권 이자로 냈어야 했지만 30일 유예 기간 동안 부채 재조정 협의마저 합의를 보지 못한 데 따른 결과이다. 자, 1816년 독립 이후 9번째. 2000년 이후로는 2001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디폴트 상황을 맞았다. 얘네 보시면 정부 부채는 총 3230억 달러. 여기까지는 계산하죠. 얼마죠? 자, 우리나라 돈은 천억이죠. 천억. 1조, 10조. 그럼 35조 되겠네. 맞나요? 달러니까 억 달러죠. 달러. 천억, 조, 10조. 천억, 조, 10조, 100조. 350조. 350조네요. 350조. 우리나라 돈으로 국내 총생산의 89.4%. 맞죠? 그러면 천억, 조, 10조, 100조. 350억. 350 350조죠. 350조. 자, 이 정도 부채가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취약하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죠? 500조 정도 됩니다. 자, 넘어가죠. 디폴트가 되면 어떻게 되냐? 디폴트 되기 전부터 존조 증상이 있죠. 40달러에서 보시면 60달러 가까이 갔었고 60달러를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자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는. 지금 보면 40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50%는 넘었고요. 60%, 64, 24, 60% 넘네. 한 65% 정도
가치가 떨어졌네요. 자,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죠. 자, 미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뭐 여러 가지 뭐 백화점 무너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건 뭐 차지하고요. 허츠라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렌터카 업체입니다. 해외 가면 다 여기가 글로벌 탑이죠. 뭐 AB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왜 그랬냐? 자, 가용 현금이 1조 2,500억 정도였고 부채는 23조 정도였죠. 그러면 한 20배 되나요? 20배 조금 안 되네요. 한 19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비드19로 어떻게 됐죠? 안 움직이니까 이게 사람들이 안 쓰니까 공항 안 가잖아요. 공항 여행 안 가니까 12,000명 해고. 그러니까 출장 가거나 어디 갔을 때 차를 빌리는 항상 공항에 같이 있는 부스가 있죠. 이렇게 해고하고 4,000명 무급휴직을 돌려도 차량 구매비를 삭감하고 해도 소용 없었다. 그렇죠? 100년이 된 이 엄청난 글로벌 회사도 이 현금 흐름이 돌지 않아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곳은 다시 현금이 돌면 살아날 수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중국 양적 완화입니다. 자, 리커창 총리가 며칠 전에 경기 부양 관련해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6조 위안. 6조 위안이니까 150원. 네. 자, 약 1,000조. 돈 폭탄으로 침체한 국내 경기 살리고 산업구조 고도화도 이루겠다. 이렇게 대규모 정부 빚을 내는 목적은 지방 살리기다. 자, 2조 위안 전부를 지방 정부에 내려. 여기 지금 뭐 6조인데 3분의 1인 거죠. 그러면 330조 정도를 지방 정부에 내려보내는. 그리고 지금 5G,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 SOC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보면 지방 살리기가 왜 그러냐면 중국은 성 단위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지금 그냥 일반 토목 건설과 토목 SOC 사업을 할 때 누가 하냐면 성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가보면 굉장히 많은 고층 아파트들이 지어져 있는데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 그 지어진 것이 타 성의 사람들이 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 그 새로운 아파트들이 휑하게 그냥 아파트만 있는 경우들이 종종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걸 누가 돈을 대냐? 지방 정부에서 합니다. 지방 정부는 어쩌죠? 재정이 빚을 냈기 때문에 안 좋겠죠. 그래서 지방 살리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리커창 얘기가. 우선 이 컨셉을 하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중국 양적 완화의 뜻입니다. 미국 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답이죠. 자, 보호무역주에 실망한 유럽이 화웨이와 손을 잡으며 5G 동맹을 맺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유럽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니 미국은 기회를 놓지 않고 중국에 대한 총공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미국 기술로 만들어진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게 할 것, 이게 미국이죠. 그래서 화웨이로 수급된 반도체 물량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미국이 압박을 이렇게 하니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죠. 어디까지? 유럽을 포함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압박을 풀어놔야 되니까 자기 자구책을 키워야 되죠.
압박을 하면 괴사하기 전에 우린 살아남겠다. 살아남겠다는 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풀어서 지금 침체된 경제를 순환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자, 이건 좀 이따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유가 부분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60달러대에서 쭉 내려와서 거의 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해서 지금 33불, 30불을 넘었죠. 굉장히 폭락적 가격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바람직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실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중국의 양적 완화 한번 정리해보죠. 코비드19 상태로 트럼프는 책임 전가를 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게 누구죠? 잘 됐어. 옛날부터 눈에 거슬렸는데 중국이었죠. 중국이 더욱더 공세를 중국에 피게 되니까 중국은 스스로 자구책으로 양적 완화를 합니다. 양적 완화를 하면 뭐가 되죠? 통화량을 늘리면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수출이 용이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달러를 가지고 만약에 수입하는 입장에서 1달러 가지고 5박스 살 수 있던 거를 만약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반으로 떨어질 때 생각을 하면 5박스를 살 수 있던 게 10박스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양쪽 완화를 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위안의 가치는 떨어지죠. 1달러 대 뭐 5라고 했을 때 1달러 대 10이 되면 반으로 떨어지게 되네. 그럼 어떻게 되죠? 중국 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수출 경쟁력이 더 생기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나라가 어딜까요? 그 중 하나는 우리나라겠죠.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지금도 가격 갖고 장난을 중국에서 많이 치는데 이렇게 되면 더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얘네가 지금 살리려고 하는데 중국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2019 기준으로 중국의 전체 부채는 40조 달러입니다. 거의 5경에 가깝죠. 5경. 경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경이. 조를 넘어서 경입니다. 자, 돈을 더 풀면 부채는 증가하고 경제가 안 풀리면 어떻게 되죠? 아까 보셨죠? 아까 아르헨티나가 얼마였죠? 350조 정도의 빚을 이자에 대해서 못 갚아서 다시 디폴트를 선언할 예정인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은 돈이 보세요. 단위가 조 단위도 아니에요. 경이에요, 경. 자, 미국과 다른 점 기축통화인데 이 기축통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어디서부터 제가 봤을 땐 얘들이 틀어졌냐면 페트로 달러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위안화로 결제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사우디한테 어프로치를 했는데 사우디가 단번에 거절을 했죠. 미국과 사우디는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틀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미국과 다른 점은 미국은 기축통화예요. 기축통화. 원래 근본이제에서 원래 달러가 이렇게 연동이 돼 있었는데 이걸 깨고 아직도 기축통화를 할 수 있는 게 페트로를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 맺어져 왔어요. 그런데 중국은 기축통화가 맞을까요? 그리고 환율을 고정확률 쓰잖아요. 이것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기축통화가 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실제 선물 거래, 그러니까 선물 거래를 보면 중국은 없어요. 아예
그 페어 싸움은 아예 없습니다. 뭐 달러, 엔화, 파운드, 엔화, 뭐 유로화, 달러 뭐 이런 것들 쭉 있고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율 세상에서는 중국은 아예 배제돼 있다. 그러니까 G2인데 되게 특이한 현상이죠. 이런 그 얘들은 페어지 않다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부양책 여파 중국 기업 등의 전체 부채는 GDP의 3배가 넘었습니다. 부채가 많다 하는 겁니다. 부채가 많다. 부채가 많으면 뭐다? 아까 보셨다시피 위험하다. 그래서 중국은 위험한 상태다. 이 결론입니다. 자, 오늘 죽전부인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